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특문학 고전산문 1 가에 있는 천자를 속인 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논리적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설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화. 자, 설화는 여러분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설화는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이게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비교할 때 신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몽신화 이런 거는 신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설과 민담이 이제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설은 좀 비극적이에요. 비극적. 쌤이 유유라고 썼는데 비극적인 얘기고요. 비극적이고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증거물이 있는 게 전설입니다. 전설의 고향 구미호 같은 게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설화 중에 민담인데요. 인간에 관한 얘기면서 해학적입니다. 해학적이고 증거물이 없어요. 해학적이다. 이게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학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선생님도 보기를 보고 알았어요. 보기에 2번 보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3번 보기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가 작품에 대한 이제 힌트잖아요. 근데 민담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우리 제목이 천자를 이긴 속인 아이니까 아이가 주인공인데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어린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도 구비문학 차원에서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왼쪽에 표를 만들었어요. 자, 신화와 민담에서 차이가 뭐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민담 속 지혜로운 아이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신화 속 영웅의 유년기 모습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설화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구비문학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근데 신화의 영웅의 유년기와 이 지혜로운 아이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공통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을 때 요거는 이제 설화와 구비문학 요거는 이제 공통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가운데를 조금 지워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 공통점이구나. 얘도 공통점이 됩니다. 공통점이 되니까 여기를 쌤 B금으로 한번 쳐볼게요. 영웅의 유년기와 지혜로운 아이는 민담에서는 주인공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신화와 비교할 때 민담은 인물들이 일부 세속화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 민담은 세속화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담은 세속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자, 그러면 가령 신화에서 아이와 대결하는 신적 존재는 민담에서 세속적 권력관계 우위에 있는 인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여러분, 신적 존재가요, 우위에 있는 인물로 이제 변형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적 존재가. 자,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대결도 민담에서 주로 힘과 지위를 과시하려는 권력자의 세속적 요구에서 출발된다. 대결이 이제 권력자의 세속적인 요구, 세속적이라는 거죠. 아이의 능력이 신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 재능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민담의 아이의 능력은 이제 인간적 재능의 능력이지 신적 능력은 아니다. 신적 능력은 이제 신화에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었다. 권력자의 세속적 욕구가 있다. 세속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신화에서는 건국이나 왕위 계승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만 우리 민담에서는 지위와 재산으로 세속적 성공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성공도 신화의 경우에는 건국이나 왕위 계승이라는 성공이지만 세속적 성공인 거고 민담은. 그다음에 신화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면 인간적 재능 능력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속화되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자를 속인
천자를 속인이 아니고 이긴 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황제입니다. 중국 황제가 천자가 하늘의 아들 이런 뜻이죠. 하늘의 아들. 한자로 쓰면 하늘 천 그다음에 아들자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인데 하늘의 아들이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그 세속적 욕구입니다. 그러면 천자는 세속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인 거고, 요거는 세속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본문하고 보기하고 연결한다면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땅 전체를 덮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 물을 담을 가마를 바쳐라. 여러분 요 밑줄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중국 땅 덮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 물을 담을 가마가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게 우기기식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를 가마와 포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횡포를 한 겁니다. 횡포를 한마디로 부린 거죠. 조정에서는 해결책을 참지 못해서 조선의 임금은 근심을 하게 되고 정승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라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의 아들인 12살 배기, 지금 초등학교 8, 9, 10, 11, 12,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네요. 아이가 임금을 찾아가 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제 중국의 천자가 조선의 임금에게 횡포를 부렸죠. 그래서 뭐뭐 바치라 그랬어요. 가마하고 포장을 대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땅 덮을 포장과 두만강 물 담을 가마를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이 근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정승의 아들까지 와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담이기 때문에 체록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 하니까 12살 먹은 정승 아드님이 하는 말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선의 임금이 한 말일 테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들이 하는 말이겠죠. 아이. 자,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구워주랴. 이 구워라는 말이 여러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들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만들어 주랴. 그러니까 포장을 얼마나 크게 해주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마도 싫고 포장도 싫고 자하고 주발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자는 여러분 룰러, 주발은 이제 밥그릇 정도로 여러분 밥그릇 조금 큰 거입니다. 국그릇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하고 지금. 이게 구비문학의 특징이죠. 구전되고 있다. 체록 당시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쓰고 있죠. 체록을 따는 겁니다. 테이프로 녹음기로 따는 겁니다. 그거를 참 임금한테 해주니까는 그거를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노란색인 자하고 주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도포 소만에 넣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생략돼 있습니다. 중간에 이동 과정 같은 게 생략돼 있습니다. 이동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 중요 사건 위주로 말하다 보니까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천자한테 천자 세무칠게요. 자, 들었으니까 조선서 들어온 사신입니다. 아뢰니 그러냐 이게 이제 중국 황제 천자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첩서 내린 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 첩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요구 사항은 여러분 그 포장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이런 얘기죠. 예, 알고 왔습니다. 이제 아입니다. 이게 또 천자가 되고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해왔느냐? 가마를 구워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천자죠. 예, 그러니까 그럼 포장을 해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예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가지고 들어오너라 하고 천자를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포 안에서 자하고 주발을 이걸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하고 주발은 결국 대응되는 말이, 주발은 이제 가마하고 대응되는 말이고 이거 포장하고 대응되는 말이죠. 아니 그래 이걸로 어떻게 두만강을 제치고 바람을 막느냐 하고 천자가 얘기를 하죠. 얘기하니까 한다는 말이, 제 아무리 천재라도 중국 땅이 몇 자 몇인지 되는 줄 알아야 포장을 똑같이 지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두만강에 물이 몇 백에 몇 말 되는지 되는 거를 재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로는 적어주시고 이 두만강은,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자로는 중국 땅을 재어달라라고 했고 두만강을 재기 위해서 주발로 물을 퍼서 재달라. 그러면 똑같이 해오겠다라고 하니까 이 천자가 무릎을 치면서 야 너는 진짜 조선의 천재다라고 벼슬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가까지만 이렇게 읽어보고 몇 개를 좀 소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조력자 도움을 받지 못했다. 맞는 말이죠. 조력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실수한 적 없죠. 그래서 2번을 소거하겠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집단 문제 해결을 다, 국가의 문제, 조선의 문제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정승 아들은 자발적으로 떠났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떠났죠. 뭐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정승 아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리석은 척했다. 그런 척 한 적은 없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보였으니까 2번하고서 5번을 제거를 소거를 일단 하고요. 나중에 나보고 이렇게 나머지를 여러분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별표 좀 칠게요. 자 천자를 이긴 아이는 주인공이 논리적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얘기다. 여기서 단계로 구별했습니다. 자, 볼게요. 상대방이 천자입니다. 그죠? 다음에 주인공이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모하고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자신의 집이나 나이를 이용하여, 여러분 황제의 집이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여 반말을 까면서 상대방에게 비합리적 주장 요구, 결국 중국을 덮을 포장과 두만강을 담을 가마를 요구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포장과 가마를 바치라는 천자의 요구는 A에 해당된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재미 동그라미 칠게요. 1번은 쉽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뭐라고 했나? 주인공 아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질문이나 요구, 이때는 질문은 아니고 요구를 한 거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길이를 재어달라, 두만강 부피를 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선지 볼게요. 정승의 아들이 천자에게 자와 주발을 주면서 A를 수용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건으로 중국 땅 크기, 두만강 물의 양을 재어달라고 요구한 게 B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까지 쉽네요. 그죠? 자, 3번하고 4번이 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3번 C 한번 잘 보십시오. 천자가 자기가 처음 한 주장 요구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순되는 말을 이게 한다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이걸 말하려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걸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A에서 말한 요구도 바로 그 논리적으로 반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겁니다. 3번 이제 선지 볼게요. 3번 선지. C는 중국 땅 크기와 물의 양을 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대화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4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선지 D 볼게요. D. 자, 주인공은 반문을 통해서 네가 A에서 말했던 중국을 덮을 포장과 두만강 덮을 가마를 요구한 거와 그다음에 네가 나한테 잴 수 없다. 그럼 모순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 그러면 4번 선지에서 D의 발화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천자가
C에 해당되는 발화를 유보하면서 유보했죠.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틀렸죠. 자,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의 모순을 느꼈기 때문 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아, 나 졌다. 아, 넌 완전 외통수에 걸려서 너한테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처음에 했던 요구 A에 했었던 요구 두만강을 양을 재는 가마와 물의 양을 재는 가마와 중국을 덮을 포장을 요구했던 것이 결국 자기가 만약에 이 C에서 그 잴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자기 역시 모순되는 주장을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맨 마지막 E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자는 자기 주장 요구가 비합리하게 인정했다. 결국 너는 정말 조선의 인재구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요구나 비합리적이 인정한 셈이고 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걸 인정해서 자기가 졌다고 패배 선언을 한 것이 5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 4번 선지 즉 C와 D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앞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 D에서 D에서 주인공 아이가 결국 반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 벌써 자신의 모순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자를 이긴 아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